이번 강좌에서는 레인지 객체의 오프셋 속성을 이용하여 상대적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인지 객체의 오프셋 속성은 특정 셀이나 범위를 기준으로 몇 행 또는 몇 열 떨어져 있는 위치에 셀이나 범위를 참조합니다. 오프셋 속성은 두 가지 인수를 가지는데요. 하나는 로우 오프셋, 이동할 행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양수인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음수이면 위쪽으로 이동하고 0이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컬럼 오프셋은 이동할 열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음수이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0이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레인지 A1. 오프셋 2,1. 셀렉트 하면 AL 셀에서 아래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하면 C2 셀이 되겠죠. 이 C2 셀을 선택합니다. 레인지 객체가 단일 셀인지 또는 셀 범위인지에 따라 오프셋 속성은 단일 셀 또는 셀 범위를 반환합니다. 먼저 단일 셀에 대한 오프셋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8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 행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8, F8. 오프셋 속성의 첫 번째 인수는 행방향 이동입니다. 두 번째 인수는 열방향 이동입니다. A1셀에서 행방향으로 이만큼, 즉 아래쪽으로 이만큼 이동합니다. 그리고 열방향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한 셀을 선택합니다. A1셀을 아래쪽 방향으로 이만큼,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 그러면 B3셀을 선택할 겁니다. F8키 눌러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B3셀을 선택했습니다. A1셀을 행방향으로 0만큼, 즉 이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열방향으로 3만큼,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합니다. A1셀을 행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열방향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하나, 둘, 셋, 3만큼 이동하면 D1셀이 됩니다. F8, D1셀을 선택했습니다. A1셀을 3만 적혀져 있는데요. 이것은 행방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열방향의 이동값은 0입니다. 이동값이 0일 때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행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3만큼 이동한 셀을 선택할 겁니다. A1셀을 아래쪽으로 3만큼, 하나, 둘, 셋. 그러면 A4셀을 선택할 겁니다. F8, A4셀을 선택했습니다. 행 이동값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동값이 생략되어 있으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1셀에서 행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열방향으로 이만큼, 즉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한 셀을 선택하게 됩니다. A1셀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하나, 둘. 그러면 C1셀을 선택할 겁니다. F8, C1셀을 선택했습니다. C5셀에서 행방향으로 마이너스 1. 그러면 위쪽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죠. 열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럼 왼쪽으로 2만큼 이동합니다. C5셀을 행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위쪽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죠. 다음에 열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러면 왼쪽으로 2만큼 이동합니다. 하나, 둘. 그러면 A4셀을 선택할 겁니다. F8, A4셀을 선택했습니다. A1셀을 행방향으로 마이너스 1, 즉 위쪽으로 1만큼, 열방향으로 마이너스 2, 왼쪽으로 2만큼 이동하는 건데요. 테스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1셀을 위쪽으로 1만큼 이동할 수 없습니다. 또 왼쪽으로 2만큼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명령을 실행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액티브 셀, 활성화되어 있는 셀이죠. 지금은 A4 셀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A4 셀에서 행방향으로 2만큼, 열방향으로 3만큼, 아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는 거죠.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3만큼. 이 셀을
행방향 아래쪽으로 2만큼 이동하고 또 열방향 3만큼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D6셀을 선택할 겁니다. F8, D6셀을 선택했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F8. 다음은 셀 범위에 대한 오프셋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작성된 매크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8, A1에서 B3 영역, 지금 이 녹색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행방향으로는 0만큼, 행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열방향으로 1만큼, 즉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자, 이 녹색 영역을 오른쪽으로 1만큼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B1에서 C3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F8키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이 영역이 선택되었습니다. A1에서 B3 영역을 행방향으로는 1만큼, 즉 아래쪽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죠. 열방향으로는 0,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녹색 영역을 행방향으로만 1만큼, 즉 아래쪽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 A2에서 B4 영역, 이 영역이 될 겁니다. F8키 눌러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그러면 이 영역이 선택되었습니다. A1에서 B3 영역을 행방향으로 1만큼, 아래쪽으로 1만큼, 열방향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자, 이 녹색 영역을 행방향으로 1만큼, 즉 아래쪽으로 1만큼, 열방향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B2에서 C4 영역이 됩니다. F8, 이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E4에서 E6 영역, 이 파란색 부분인데요. 이 영역을 행방향으로 마이너스 2, 즉 위쪽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는 거죠. 열방향으로 마이너스 1, 그럼 왼쪽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행방향으로 마이너스 2, 즉 위로 2만큼 이동하고 다시 열방향으로 마이너스 1,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영역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F8, 이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를 종료하겠습니다. F8. 다음은 행 또는 열에 값을 추가 입력할 때 오프셋을 활용하는 예입니다. F8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서 어떻게 선택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A1셀에서 AND 속성을 이용했는데요. 엑셀 다운, 그러면 A1셀에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A10셀을 선택할 겁니다. 이 셀에서 오프셋 1,0 행방향으로 1만큼, 즉 아래쪽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1만큼, 그러면 이 셀을 선택할 겁니다. 이 셀을 선택하고 행방향으로 자료를 추가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F8키 눌러 매크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그러면 이 셀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1, columns.count. columns.count 하면은 이 시트에서 총 열의 개수입니다. 총 열의 개수는 이것이 총 열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1, 총 열의 개수. 그러면 일행의 열 좌표가 총 열의 개수입니다. 그럼 마지막 셀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셀에서 and excel to left, 왼쪽 방향으로 첫 번째 만나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입니다. 바로 이 셀입니다. 이 셀. 이 셀에서 오프셋 0,1 열방향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즉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하면 이 셀이 되겠습니다. 열 방향으로 자료를 추가 입력한다면 이 셀에 입력하면 되겠죠. F8키 눌러 매크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그러면 바로 이 셀을 선택했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F8. 다음 매크로는 다음 성적 일람표에서 각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고 성취도가 A인 경우 성취도를 A를 입력해주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3에서 H10 영역, G3에서 H10 영역,
이 영역의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for each next 문을 이용해서 F3에서 F9 영역, F3에서 F9 영역,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이 영역의 셀 객체를 하나씩 불러와서 변수 RNG에 저장합니다. 다음에 이 값을 3으로 나눠서, 과목이 구경수 3과목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불러온 셀에 오프셋 속성을 이용해서 열 방향으로 1만큼, 즉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된 셀에 이 값을 입력합니다. 만약에 이 값을 불러왔다면 이 값을 3으로 나눠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셀, 이 셀에 3으로 나눈 값을 입력합니다. 다음에 이 셀의 값이 270 이상이면, 이 불러온 값이 270 이상이면 오프셋 0,2 열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죠. 이곳으로부터 하나, 두 칸 이동해서 이곳에다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김일동 학생은 300이기 때문에 270 이상이므로 이곳에 A라고 입력을 해줄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F3에서 F9 셀들의 값을 모두 각각 불러올 겁니다. 해서 평균을 구해서 총점에 오른쪽 한 칸 이동해서 평균을 입력하고, 또 총점에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총점이 270 이상이면 A라고 입력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매크로를 종료할 텐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for next 문과 또 셀즈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평균을 구해서 입력해주고 성취도를 입력해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취향이 다른데요. 어느 분은 오프셋을 많이 이용하시고 어느 분은 셀즈를 많이 이용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방법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오프셋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은가요? 셀즈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은가요? 이 처리할 데이터 양이 많을 때는 위의 방법이 빠른지 아래 방법이 빠른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댓글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가 바르게 동작하는지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총점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줬습니다. 다음에 총점이 270점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성취도를 A라고 입력해 줬습니다. 300, 270 이상이죠. A 입력해 줬습니다. 286, 294, 283 전부 270 이상이기 때문에 A라고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레인지 객체의 오프셋 속성을 이용해서 상대적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레인지 객체의 리사이즈 속성을 이용해서 선택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